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작년에 곡성에서 2달 살면서 선거운동을 했었는데요. 진입 구조가 이상해요. 살펴보니까 거기가 계절 근로자들 살던 곳이었고, 뭐가 이상하냐면 바깥에 큰 배를 누를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있는 그런 집에서 제가 2달을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세세한 정책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대한민국에 통일된 주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인력 숫자만 정하나 뭐 이렇고요. 그 다음에 농 쪽에서 하는 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쪽이 있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책임 주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주노동자 없이 농사도 못 짓지만 사실 중소기업들도 안 돌아갑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이전에 그 한동훈 뭐 했어요? 가서 자기들 무슨 필리핀 가수들 콘서트 하는데 가서 그냥 무작정 때려잡았죠? 농민들 무작정 때려잡아가지고 농업 이주 노동자들, 계절 노동자들 못 쓰게 해서 공무원들 퇴근한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일시키고 그랬다고요. 이게 그냥 실적 위주의 단속 위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이었던 것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실은 골머리를 앓고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우리 약점 잡아가지고 막 뭐 들어오는데 염전 노동, 그 다음에 김양식 노동, 이거를 전부 다 노예 노동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세 협상이나 그 통상 협상의 압력의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논의할 수 있는 정부 주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농업노동, 그 다음에 중소기업 노동, 또 결혼 이민자도 있고 하잖아요. 그냥 다문화라는 말로, 예쁜 말로 표장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그 농림부에서만 해결도 못해요. 법무부에서는 더 못해요. 그냥 무식하게 인력 배정, 숫자 배정하는 거 말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거 가지고 인기 끌려고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사실은 보면 케이스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디서 문제가 걸리는지. 그 농한계는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뭐 거주지 이탈돼가지고 과태료 많이 물게 되니까. 사실 그들도 일하고 싶어 할 겁니다. 농한기 때. 예. 당연하게도 그러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벗어난 규제만 일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쪽에서 오는 분들도 브로커들한테 돈 너무 많이 뜯겨요. 그 국내 자기 나라 브로커들한테. 이런 것까지를 좀 포괄해서 저는 우선 그게 총리실 산하든 아니면 법무부 외국인 이주 정책본부든 옛날 출입국관리소 이쪽이든 간에 이주노동자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가 먼저 생겨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지자체와 해당 부처가, 농림부나 이렇게 해당 부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겠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또 차규근 의원님이 예전 말로 출입국 본부장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경관리나 이런 부분은 워낙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곡성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한 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해결할 건 구체적으로 해결하되,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자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외국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주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국혁신당에 힘을 좀 실어드리는 게 어떨까요? 네, 어떤 일이든지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안 계시면 일이 안 되는 이 농촌 지역은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권은 다시 교육권과도 연결이 됩니다. 시골에 폐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강백수 의원님? 작은 학교 폐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쑥 들어오시나. 네, 저는 교육 분야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북
에서 태어나고 전북에서 이제 대학 교수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북에 실제로 관심이 많죠. 여기 고창의 교육을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아까 우리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학교나 이제 그런 큰 대학교에서조차도 유입되는 외국인 학생이 없으면 지역이 살기가 어렵고요. 교육이 또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그 지역이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폐교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실제로 서울도 폐교하는 사례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고창의 교육만 보면 생태 교육 좋죠. 생태 습지 교육 그리고 귀농 교육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지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말에 농촌을 체험하고 공동체성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살리는 그 연계 교육을 지금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유입해 오면 폐교를 좀 살려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문화 괜찮죠. 고창. 제가 여기 고창에 굉장히 좋아해서 대학에 있으면서 여기 풍천장어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문화나 역사 내세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교육들 그리고 평생 교육도 좋겠습니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중장년층 인생 2모작 3모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는 토대들을 또 이렇게 폐교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폐교되지 않도록 특성화 교육 시키지 않겠다라는 강경수 의원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정말로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이제 없지만은 정말 서울에서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고창의 이슈와 관련돼 있는 질문 하실 분. 네네, 저기 계십니다. 네. 네, 먼저 저기 앞에 제대 한복인가 입으신 분. 아니, 전통 한복? 아니, 제대 한복.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창군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졸속으로 추진되었던 용 반도체 국가 산단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환경 조사 등을 면제받은 상태입니다. 이 용인 반도체 산단을 연속적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다른 정책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내란의 연속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생존권을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되어야 된다는 지산 지소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 지산 지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에 답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송전탑 문제, 특히 반도체 산단 설치를 용인에 하면서 지금 에너지를 만드는 쪽은 예컨대 뭐 영광 같은 데서 용인으로 가려면 송전탑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 전문가는 사실은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영광 출신의 저희 당의 서왕진 원내대표입니다. 그분이 제일 전문가고 며칠 전이 기억납니다만은 그 지금 송전단 설치 반대 시위를 국회 앞에서 한 바 있습니다. 조교신당 포함해서 서왕진 원내대표가 대표로서 했고요. 지금 일단 용인의 반도체 국가 산단을 만들겠다는 결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끌어당겨야 되는 와준 상황이 돼서 송전탑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각 송전탑이 있는 과정 모두에서 환경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송전탑이 설치되는 경로에 계신 모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곡성도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들은 거는 기존 결정은 그러한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그 반도체 국가 산단 위치를 옮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그 지역에 써야 된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단의 에너지가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용인에 둘 게 아니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 그게 호남일 가능성이 많은데
걸로 옮겨야 한다는 쪽으로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네, 지산지소가 되도록 끊임없이 정부 충당을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에너지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AI 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는 디지털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이혜민 의원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쭉 그 지역의 민생을 현안을 청취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생각하는 디지털권과 지방에서 생각하는 디지털권이 좀 차원이 다릅니다. 뭐 쿠팡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좀 더 원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작동하다 보면 스마트폰이 막 작동이 잘 안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지털권과 관련된 해법은 있을까요? 해법이 있죠.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크 패턴이라고 해서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크 패턴에 대해서 방미통위에 제가 질의를 넣었고 그 결과로서 방미통위에서는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물은 뭐냐면은 그래서 나에게 방미통위가 전수조사한 결과물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데 방미통위를 통해서 각 사이트에서 그러한 다크 패턴을 없앨 수 있는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 사용자들도 쿠팡 그냥 들어가게 되잖아요.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디지털권은 지금 사회권 선진국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사회권과 디지털권은 무슨 관계냐 이 말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외치면서 사회권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주거권 여러 가지 사회권은 사실 조국혁신당이 처음 내세운 어떤 개념은 아닙니다. 유엔에서도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는 1919년도부터 나와 있었던 개념이고요. 조국혁신당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이제 사회권을 정의를 함에 있어서 디지털권을 제가 망설이고 있을 때 조국 대표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용기를 얻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조국혁신당은 사회권에 디지털권을 넣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저는 제가 조국혁신당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쿠팡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쿠팡이 사용하고 있는 그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국민이 그 향유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쿠팡은 그 일부 경영진을 위해서만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향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